우리 한국에는 어떤 교육의 전통이 있었는가 짧게 시기별로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알아두시면은 그래도 유익한 내용들일 거다 생각합니다. 먼저 잘 아시는 최치원 선생의 난낭비 서에 있는 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오묘하고 깊이 있는 철학과 가르침이 있었다. 그것을 뭐라 부르냐? 풍류도라 불렀다. 많이 들어보셨죠? 교과서에도 나오는 말이고. 그리고 그 풍류도는 선사라고 하는 역사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미 이제 우리 선도, 우리 한국의 역사를 풍류도 선도라고 하는데 선도의 역사서가 선사라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거기 다 있었는데 그 내용은 유교, 도교, 불교를 포함한 그 원류가 되는 그런 깊이 있는 학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입즉 효어가 집에 들어가면 효를 행하고 그리고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하고 이게 이제 유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유교 이전에 우리 민족의 풍요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가르침 이전에 유교에서 가르치는 효와 충이 우리 민족의 원래 교육의 가치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무의지사 그리고 행불언지교 이게 이제 노제의 가르침인 겁니다. 무의로 행하라. 너무 힘써서 행하지 말고 자연과 하나 되어라. 라고 하는 노자의 가르침이 또한 우리의 풍류도의 핵심 가르침이었었다. 이게 이제 우리 선도의 또한 핵심 정신인 것이고 가르침인 거고요. 그리고 악을 행하지 마라. 그리고 선을 행해라. 라고 하는 불교의 가르침이 또한 우리 풍류도의 중심 가르침이었다. 이게 잘 아시는 화랑도의 쇠석오기로 그대로 이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쇠석오기에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요. 아니죠. 불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만들어지고 불교가 들어와서 더 화랑에서 꽃 피우는 거죠. 근데 그 정신이 언제부터 왔냐? 원래 그 전에 삼국시대 이전에 원래서부터 있었다. 선사, 선도의 역사서에 다 기록이 되었던 내용이다. 그리고 화랑에 비에 썼던 이 최치원 선생의 이 화랑 난낭비서와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그 기록을 깊이 있게 평생 연구하신 이제 교수님의 이 말씀을 하나 정리해서 전해드리면 최천의 말에는 우리나라 군자국의 전통, 우리나라 조상의 나라가 단권의 조선이 군자국이었었다고 불렸어요. 그리고 유교 사상이 동양 정신의 가장 큰 중심인데 그 유교 사상의 연원이 바로 우리나라였었다라는 것이 최천 선생의 모든 글들을 종합해보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징대사비에도 동방의 제후국, 동방의 한 나라로서 우리나라보다 위대한 나라는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위대했었다라는 것을 지징대사비에도 최천 선생이 남겼고 그걸 종합해보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인간 존중의 사상, 더 나아가 인도주의 사상의 원류와 유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의 원형, 동방 군자의 모습, 이게 현대어로 그리고 다른 언어로 표현한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건데 인간 존중, 생명 존중의 홍익인간 정신이 우리의 동방에서 동이족의 나라, 군자의 나라에서 우리 고조선, 즉 단군조선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세세한 기록들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일부 역사서에 전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더 공부를 해가고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교의 뿌리가 되고 불교의 핵심이 전해져 있고 도교의 그 원류가 담겨져 있는 군자들이 사는 나라가 우리 조상의 나라였고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었다. 그 교육의 한 단면이 바로 화랑의 교육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신을 통해서 단군조선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고조선 시대, 즉 공자가 살았던 시대예요.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 공자가 군자의 나라에 대해서 한 실제 표현이 있어요. 자, 지나쳐서 잘 못 보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또 요즘 논어 공부는 잘 안 하시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논어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이라는 말은 동이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구이의 땅은 즉 고조선, 단군조선은
군자가 사는 곳이니 그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말을 논어 자한편에서 공자가 합니다. 제자 자한이 물어보니 공자가 아니다. 그곳은 군자가 사는 곳이니 나는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 라는 표현이 논어에 나와요. 그리고 유명한 책입니다. 산해경이라는 책에도 중국의 토가 행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자라는 이상향을 설파한 게 공자인데 그 군자가 중국에는 없고 동이족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자가 살던 당군조선의 조상을 둔 그 후손들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이제 교육들이 화랑이라는 교육으로 행해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고구려에서도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구당서에 고구려의 풍속을 전하는데 풍속이 서적을 사랑하여 화로운 집이나 구차한 집에 이르기까지 거리에서 큰 집을 지어 이를 경당이라고 불렀는데 학교에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구려 경당. 그래서 미혼 자제들이 밤낮으로 독서하고 활쏘기도 하였으며 등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이들서부터 어른들까지 공부하기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했죠. 우리 고구려 시대를 그랬다는 거예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젊은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책 읽기를 좋아했고 또 뭐를 배웠어요? 활쏘기를 배웠다. 문무를 갖추긴 거죠. 우리가 화랑을 통해서 그렇게 알았던 것처럼 그런 교육들이 고구려에도 있었고 신라에도 있었고 백제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교육이 우리나라 조상들로부터 책을 좋아했고 그리고 무예를 좋아했어요. 이렇게 문무를 겸비한 그런 리더, 그것을 화랑이라고 했고, 그리고 국자랑이라고 했고, 이런 이제 교육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럼 고구려 삼국시대까지만 있었나? 고려시대는 어땠나 잠깐 보면요. 고려시대에 기록이 또 많잖아요. 유교가 이제 중심이 된 조선이 되면서 조선의 유교 중심으로 고려 역사서를 쓴 고려사나 뭐 이런 고려저료, 그래서 저료 이런 정도의 책에는 자세한 내용들이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이제 송나라 사신인 서경이 쓴 고려도경이라는 책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을 거리에는 경관과 서사라고 하는 두 개의 교육기관인데 서로 바라보고 있으며 민간의 미혼 자제들이 무리를 지어 선생에게 경서를 배우고 좀 성장하게 되면 저희들끼리 벗을 택하여 절간으로 가서 공부하며 근데 요 기록이 절간에 가서 공부하니까 이제 스님이 되나 이게 아니라 절간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국선, 낭선, 선랑, 낭도 이렇게 불렀어요. 좀 익숙하죠? 즉 삼국시대 화랑들의 신라의 화랑의 전통이 고려시대 그대로 이어져서 자제들이 크면은 마을에서 크면은 어디로 갔냐면 절에 가요. 그래서 절은 그냥 부처 모신 곳이 절이 아니었고 고려시대에는 절은 우리의 화랑들을 훈련하는 훈련 기관이 불교 사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기관, 즉 화랑들이 훈련받는 교육기관이 고려시대에 몇 개 정도 있었던 걸로 추측하냐? 약 1000개. 그리고 그 한 무리는 약 1000명 정도의 무리도 있었고 마치 이제 뭐 김유신과 같이 그런 국선이라고 임명받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교육기관이 고려시대에 전국에 그런 화랑의 교육들이 이루어졌었고 미혼 자제들이 글을 읽고 그리고 무예를 연마하는 그런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늙으시는 이제 선생님들 혹은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익숙하실 텐데 우리 아이들이 HSP 12단을 하고 명상을 하고 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게 문무를 겸비하는 교육이 고려시대까지 계속 이어졌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조선시대는 유교를 숭상해요. 하지만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교육했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이제 아동 교육서입니다. 동몽선습이라는 책에는 기초윤리인 오륜을 가르쳐요. 뭐 우리가 유교에서 한 번씩 들어보는 삼강 오륜 이런 오륜이에요. 그런 이제 기본 윤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역사를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정확한 기본 철학과 삶의 가치, 태도 이런 것을 가르치고 또 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역사의식을 심어주는데 거기에 동몽선습에 나오는 우리 한국의 단군 조선에 대한 기록이 밑에 박스에 있는 글이에요. 한번 읽어 보실까요? 동방에 처음에는
군장이 없었는데 신인이 태백산 박달나무 아래로 내려오자 나라 사람들이 그의 아들을 임금으로 삼았다. 요 임금과 동시대에 즉위하여 국호를 조선이라 했으니 이가 누구라고요? 단군이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내내 우리 조상들은 단군이 우리의 첫 조상이었다라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배우고 자란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본 삶의 가치. 그러니까 이제 유교의 뿌리가 뭐였었다 그랬죠? 유교의 뿌리는 풍류도, 즉 한국 선도입니다. 그것을 이제 유교가 약간 이제 각색해서 정리한 것을 기본 윤리로 배웠지만 또 그 뿌리가 되는 것은 또 우리 조상들의 그런 이제 선도와 풍류도의 그런 전통이었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역사의식을 단군으로부터 내려온 우리 민족의 의식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역사교육도 했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조선시대 역사의 중요한 특징이었고, 이런 이제 역사교육과 그리고 이제 조선의 선비들이 글만 읽지 않았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책 읽으려면 체력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한번 제 모습 보이시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좌우로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거, 다 아실 만한 거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래요? 하늘, 천, 따지, 네. 어물, 홍, 누루, 황. 자, 이렇게 이제 천지, 현황, 이렇게 이제 천자문을 외우고 혹은 논어, 뭐 사서상경을 외울 때 어떻게 했겠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좀 전에 유대인 모습과 좀 비슷하죠? 자, 유대인 모습 우리 한번 흉내내 볼까요? 이렇게 책을 읽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체력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잘 아시는 이제 이황 선생 같은 경우, 특히 이황 선생 같은 경우는 관전호법에 대한 책을 씁니다. 물론 이제 조선시대에는 선도는 금기시대예요. 원래 전통의 풍류도와 선도는 금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는 중국에 도교가 많이 들어오는데 약간 도교적 색깔이지만 관전호법을 책으로 아예 쓰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조대왕도 관전호법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인 현상을 글로 다 남기셨어요. 정조대왕께서도. 그러니까 이제 무예를 일으키고 호흡을 깊게 하는 그런 심신을 연마하는 게 또 조선시대도 선비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 같은 때 선비들이 나가서 칼 들고 싸웠던 거예요. 잘 아시는 김시민 장군 있죠? 저 진주성에서 일본군을 대표했던 김시민 장군도 원래는 선비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칼을 들고 나가서 그렇게 싸울 수 있을 만큼 기본이 단련됐던 것도 조선시대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리온을 통한 정서교육, 그리고 정신교육을 정확히 했고, 그리고 역사교육을 정확히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저는 이제 한 번 더 이 자료를 준비하고, 이제 어제 갑자기 기억을 잡아서 좀 새벽까지 늦게까지 이제 자료 준비하고 또 보면서 든 생각이, 아, 참 유대인의 교육과 참 여러 가지가 좀 닮기도 했다.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어요. 그런 교육들이 우리가 조선시대 말까지, 구한 말까지, 그리고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교육을 했었다. 그러니 그 교육이 부모로부터 자식들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어졌고, 서당에서 됐고, 성균관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되었고,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가? 그것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요. 그걸 돌아보기 위한 시작으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사실 봐야 되냐면은 일제시대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이런 교육의 전통이 다 무너진 시기가 일제시대인 거예요. 일제가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침탈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역사 왜곡이고 정신 왜곡이었어요. 그리고 정신 왜곡이 한 결과물로 조선사 편서라는 걸 만들어서 역사책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이제 사업계서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조선인은 다른 식민지에 있어서의 야만 반개화된 민족과 달리 새로운 사서도 계속 만들어요.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 시기에는 사서를 계속 만들었어요. 뭐 단재 신철 선생, 배감 박은식 선생 이런 분들이 사서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것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저술된 사서가 많았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까지는. 그리고 그런 역사서를 통해서 역사의식이 고취되니까 독립국을 추구하는 패단이 있다. 일본 놈들한테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뭔 짓을 했냐? 새로운 사서, 즉 일본에 의해서 왜곡된 역사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을 왜곡된 정보, 잘못된 정보를 심어주기 위한
그런 부정적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겠어요? 상상이 되시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일 먼저 뭐냐면 단군이라는 존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말이 뭐냐면 단군 신화라는 말이에요. 단군은 그냥 가짜고 신화적 인물일 뿐이야라는 말을 만든 게 이 시기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단군 신화라는 말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단군이 실제 가짜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50% 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것을 학교에서도 사실 정확하게 그런 정신과 역사를 더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어려서 이제 잠들 때 부모가 탈무드 읽어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5세면 모세우경을 다 외우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탈무드를 매주 4, 5차례 계속 탈무드 가지고 토론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의 역사 뭐 다윗이나 골리앗이나 뭐 이런 등등 솔로몬 이런 역사들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군의 역사를 학교에서 쓱 지나가고 안 가르치죠. 그리고 당군에서부터 시작된 풍류도와 그리고 유교의 원류가 되는 그런 정신문화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치고 있지 않죠. 학교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왜? 일제 때서부터 만들어진 교육 체계가 아직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정에서 그걸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죠. 부모님들 또한 그것을 배우지 않고 큰 세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왜곡된 역사의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요. 학교 다닐 때 들었던 말들이 일제 때 만들어진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양 화란, 즉 화란이 뭐예요? 동양에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동양 평화와 인민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통합했다는 거예요. 요즘 한 말 있죠. 이게 말이에요, 소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리나라를 지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사군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사군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한반도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도 한반도 안에 한사군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대대로 중국의 식민지였었고,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런 적이 없어요. 중국의 식민지였던 적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놨고, 근데 아직도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현재 역사학자들 중에도 그만큼 일제 때 만들어 놓은 그 논리가 아직도 교과서에 많이 남아 있고 실제 그런 역사학자들이 있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시족 국가에 머문 정체된 사회였다. 즉 삼국시대 이전에는 우리나라 국가 단계가 굉장히 미개한 문화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이라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제 때 이런 논리가 만들어졌어요. 또 항상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어서 반도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배를 당해서 독자적인 역사가 없었어. 그 우리는 항상 중국의 지배를 받고 이제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해. 이런 역사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요? 우리는 약해. 우리는 토끼야. 우리는 지배받는 게 당연해. 우리 조상들은 지질이 못났어. 라고 하는 무슨 인식이 들겠습니까? 조상에 대한 멸시, 천시의 인식을 들게끔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이 역사를 얘기할 때 한 번씩 드리는 말이지만 역사를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참 재질 못났고 멸시하는 아이가 그런 인식을 갖게 된 아이가 부모를 존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조상의 후손이 우리 부모인데 그 아이의 부모인데 조상은 멸시하는데 부모를 존경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인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교육에서 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그 교육을 부모와 선생님이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떤 인식이 드냐면 부모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자기를 존중하는 거죠. 근데 일제 때 그걸 못하게끔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사라고 하는 역사책이 35억 원이나 되게 만들어졌어요. 이 조선사에서 만들어진 역사의 기본 틀이 현재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의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원삼국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다면은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에 원삼국이 있고 뭐 고구려의 뭐 소수림왕 때 율령이 발표되고 뭐
뭐 신라에 뭐 진흥왕, 법흥왕 때 뭐 법령이 제정되고 그리고 뭐 백제는 근초고왕 때 국가의 기틀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의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거나 기억나시나요?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그게 바로 일제 때 만들어 놓은 논리인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 이전의 역사는 미개했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논리가 바로 그 논리인데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논리가 바로 이 조선사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사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요 얘기만 하려고 해도 뭐 시간이 좀 많이 들겠지만 저건 결론은 일본의 역사가 시작된 것보다 더 우리의 역사가 짧고 그 전의 역사는 미개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일본의 지배를 받는 인라일본보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해. 니네 조상들은 지지를 못 났어. 이런 인식을 심는 교육을 했습니다. 말이 되나요? 유대인들의 교육처럼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우리 조상들의 뭐 고조선, 당군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교육처럼 아이들에게 부모를 존경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조상을 귀하게 모시고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이런 교육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죠? 국민학교라고 했었습니다. 황국 신민을 만든 학교가 국민학교예요.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네, 여기 계신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대부분 국민학교를 다니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국민학교의 약자가 황국 신민을 만든 학교라 그래서 국민학교였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교육했어요? 네, 이렇게 일제가 주입하는 그런 정보를 입력하게 했고, 그런 군사교육을 시켰고,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그리고 강제징용을 했고, 혹사를 시켰던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 이렇게 잔인한 고통 속에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진짜 잘하는 것도 맞고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그 힘든 것도 보여주듯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주일부터 잔인한 그런 고통과 진짜 우리 민족의 사륙이었습니다. 인간이라면 하면 안 되는 그런 짓들을 일제가 우리에게 했어요. 근데도 일제시대가 좋았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뭘 개발시켰다? 그거는 스타일에 갔다고 하는 것이 사실 훨씬 더 맞고요. 지배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왜곡했고, 그리고 그렇게 식민의 교육을 강요했고, 그리고 수탈을 했고, 그리고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또 여참 또 놓쳐요. 우리 조상들은 저런 핍박 속에서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당당히 외쳤습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에서도, 그리고 3.1운동에서도, 그리고 전국, 그리고 중국과 전 세계에서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근데 그게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고요. 그리고 이분들께서 일본과 싸워서 우리 이 땅을 지키겠다는 그 싸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신흥무관학교에서는 또 정확하게 우리가 보셨던 유대인들의 그 교육,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교육을 또 신흥무관학교에서는 정확히 했던 겁니다. 그 신흥무관학교의 오전 시간에는 역사 교육이 항상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쳤냐? 이 내용들이 책으로는 다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페이지만 보여드리면 이게 배달나라 예지경, 즉 단군의 나라, 단국 국왕도라고 돼 있잖아요. 단군의 나라의 강역이 이만큼 넓었었다. 여기가 이제 지금 한반도에 아리부라고 돼 있고 푸른바다가 동해, 누른바다가 서해, 여기 검은머리 흑룡강, 흑룡강 위와 여기가 이제 요서, 지금 많은 고조선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요서고 백두산 주변이고 이 북먼지에서도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전체가 우리나라 조상들의 강역이었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고구려 때도 여기 다 고구려 강역이었었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발해도 여기 강역이었었고
근데 그 뒤로 어느 시점부터 압록강 아래로 우리나라가 갇혀버린 듯이 역사가 왜곡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가 이 동북아 전체의 중심이었었던 것을 신흥무관학께서 정확히 가르쳤고 이게 우리의 실제 역사였고 일제 독립운동가들은 이런 역사를 배우면서 사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식과 그리고 나라를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켜야겠다는 그 의지로 독립운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독립선언서, 김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할 때도 밑에 한번 보실까요? 이거를 다 읽긴 어려우니 여기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반만년 역사의 독립국이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의 독립국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신성한 2천만 민족이너라. 우리 2천만 민족 모두가 신성하노라. 이게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성하다. 왕이어서 신성하고 노비라서 천하고가 아니라 2천만 모두가 신성하다. 이게 우리 민족의 인간 존중의 정신이고 홍익인간 정신이에요. 그런 선언을 3.1운동의 독립선언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게 몇 년도냐? 조선 건국, 단군 조선이죠. 조선 건국 4252년. 지금 우리는 단기로 알고 있는 이 연도를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단군의 역사와 후손임을 잊지 않고 우리 2천만 모두가 신성하다라는 인간 존중과 우리 국민 모두를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거예요. 이 마음, 이 정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 즉 단군이 나라를 세운 그 날을 건국기원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건국이 개천절서부터 시작됐다. 그 우리나라 역사가 단기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의 역사고. 그래서 이름도 건국기원절이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긴 국경일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는 개천절이었고, 하나는 3.1절이었었어요. 독립선언일, 그리고 건국기원절, 이렇게 부르며 가장 중요시 여겼었고요. 그리고 이런 전통이, 개천절이라고 하는 전통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해마다 가장 중요한 국가 행사로 치러졌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정부까지 개천절이 국경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경일로 삼고 있는 이 개천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너무 귀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국경일로 하고 있는 뭐 3.1절, 그리고 8.15 광복절, 그리고 개천절, 이런 날들은 정말 중요한, 우리가 한 번 더 새겨봐야 되는 그런 날이고, 그냥 쉬는 날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존재해왔는지를 한 번 더 되새겨보고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날로 삼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